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본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일단 본사의 어떤 부분이 1, 2, 3, 4, 5인지 뭐 이런 거 한번 잠깐만 끊어보고 갈게. 자, 이걸 끊는 기준은 어떤 주제에 따라서 끊는 거예요.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가 본사 1, 그 다음에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여기까지가 본사 2. 그 다음에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여기까지가 본사 3. 여기까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중이 무사하다 라는 거는 잘난 척이에요. 영중이라는 말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아무 일도 없다. 무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관찰사가 정치를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자화자찬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시절이 현재 3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놀러 가야 하는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 이 꽃화자에 내천자, 그래서 꽃, 시냇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금강산 근처의 고을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본사, 서사에서 본사로 넘어오고 나서는 관동 팔경을 본격적으로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경지가 바로 금강산이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지도를 마저 보면 이 회양 바로 옆에 요쪽이 모두 금강산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이 회양에서 바로 금강산으로 넘어가고 해안가로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절경을 구경하는 방식으로 이 관동팔경의 어떤 지리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의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으로 뻗어 있다, 그쪽 방향으로 뻗어 있다라는 뜻인데 풍악이라는 것은 이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야. 금강산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름이 다 다르거든. 근데 봄이기 때문에 3월이잖아. 3월이기 때문에 금강으로 뻗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굳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라고 한 이유는 금강산은 가을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가장 아름다운 그 산을 보러 간다라고 좀 흥취를 돋우기 위해 뭔가 신나는 기분을 올리기 위해 굳이 가을 이름 풍악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은 짐을 다 떨치고라고 했다는 말은 행장을 가볍게 했다. 그러니까 봄놀이 갈 때 막 이것저것 다 싸서 막 이렇게 군장 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되게 가볍게 움직이잖아. 그런 느낌을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장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석경, 돌이 많은 길을 막대를 짚어서 그 다음에 백청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갔다. 이 만폭동, 백천동 이쪽이다. 계곡. 그리고 이 만폭동은 폭포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는 꼬리. 음, 그래서 눈초리라고 하면 눈의 꼬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용의 꼬리 같은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그래서 폭포 자체를 무지개, 폭포 자체를 용의 꼬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은유법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뭐 같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직유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유, 은유, 막 이런 비유법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시를 짓는 능력이 탁월한 천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폭포를 무지개, 폭포를 용의 꼬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섣돌며 뿜는 소리. 섣돌다라는 말은 섞여 돌면서, 물이 막 섞여 돌면서 뿜는 소리. 그 다음에 심리에 자자하다. 그러니까 심리 바깥까지 자자하다. 소리가 매우 큼을 이야기하죠. 웅장함. 실제로 폭포 근처에 살면은 그 귀가 청각이 유의미하게 안 좋아진다고 할 정도로 그 폭포 소리는 굉장히 크죠. 예. 자, 그래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들었을 때는 어떤 우레 소리 같았는데 보니까 눈이구나. 그래서 얘도 우레, 눈, 얘도 직유인 거야. 소리만 들었을 때는 벼락 소리 같고 직접 보니까 그 폭포가 떨어지면서 물이 막 부서지는 그 장관을 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본사 1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만폭동 폭포의 장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본사 2입니다. 금강대 맨 위층에, 이 금강대도 어디 이제 올라가면 위에, 산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누각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금강대 맨 위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를 쳤다. 이 선은 신선선자죠. 그러니까 신선이 타고 논다는 학이야. 신선이 타고 논다는 학. 벌써 신선선자가 나오는 순간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 바로 도교사상, 도교적인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선의 학이 새끼, 새끼를 치니.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춘풍 옥피리 소리, 그 봄바람의 옥피리 소리에 잠을 깨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선이 타고 온다는 학이 새끼도 치고 있다가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잠을 깨어서 보니까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아서 떴다. 솟아 뜨니. 반공은 살짝 떴다. 그러니까 허공은 허공인데 그렇게 큰 허공은 아니고 살짝 둥둥 떠 있다 정도의 느낌이 반공이에요. 절반짜리 허공이라는 뜻이고 호의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밑에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두루미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나왔다. 소동파. 소동파는 시인인데 그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은 이태백 소동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태백 소동파 이런 시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 비단 저고리와 검은 치마 차림의 어떤 두루미 또는 학 이런 애가 그러니까 얘는 그런 두루미 학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선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는 어떤 어쨌든 도교적 걔가 허공에 살짝 떠 있다. 근데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노는 듯하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가 지금 이 선악이거든. 얘가 왜 이렇게 반공에 솟아서 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 주인을
반가워해서 노는 것 같구나 라는 뜻인데 이때 이 옛 주인 앞에 보면은 서호라고 되어 있는데 서호는 중국에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잠깐만. 네. 이 서호의 옛 주인이 누구냐면은 인포라는 시인이야. 근데 이 인포라는 시인은 서호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역시 신선이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있는 신선이 타고 노는 호의 현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인포였던 거야. 인포. 그러니까 인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인포가 반가워서 막 어서 오세요 주인님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인포를 누구로 비유한 거냐면 화자 자신을 얘기한 거야. 내가 서호의 옛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철의 어떤 파이팅을 보면은 굉장히 파이팅 넘쳐요. 왜냐? 중국의 대단한 그 대국의 시인인 소동파, 이태백, 인포 같은 사람과 자기 자신이 동급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기 입으로. 예. 그래서 내가 왔더니 나를 반겨서 선하게 노는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사 2의 주제는 금강대에서의 신선적 풍모, 자기 자신의 신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사 3으로 한번 가봅시다. 소양로, 대양로. 이 향로라는 것은 이 뭐야 향로, 이 향을 지피는 밑에 있는 이 향로, 뭐 촛대를 얘기하는 거 촛대. 그래서 작은 촛대, 큰 촛대. 이거는 봉우리 이름이야. 그래서 만폭동 근처에 있는 금강산에 요 소향로 봉우리, 대향로 봉우리, 이런 봉우리를 눈 아래 굽어보고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굽어보고 정향사의 진월대에 고쳐 올라갔다. 이 진월대도 이제 위에 있는 정자 이름이에요. 땡땡대가 많이 나온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거기를 다시 올라가 음, 앉아서 한다는 말이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또 알고 있어야지 해석이 되는 포인트인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소동파의 시 제설인벽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소동파의 시 제설인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소동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산의 아름다움을 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여산의 아름다움을 아무래도 다 보지 못하였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다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소동파는 나는 여산의 아름다움을 다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철은 뭐라고 얘기했냐?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였다. 난 다 봤어. 난 다 봤는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보다 자기가 낫다? 소동파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돌합니다. 당돌함 그 자체예요. 네. 그리고 이 여산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산이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금강산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금강산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산의 진면목을 나는 다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소동파보다 나은 경험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와는 와우라고 했죠. 와, 조화웅은 조물주. 네. 조물주가 헌사하기도 헌사하구나. 헌사하기도 헌사하구나.
근데 여러분 잘 봐놔야 되는 게 뭐뭐토 뭐뭐 할샤라는 이 식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식구예요. 그래서 되게 헌사하다라는 말은 야단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물주가 너무 야단스럽고 화려하게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를? 금강산을. 금강산 너무 화려해서. 너무 아름다운 산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 날거든 뛰지를 말든지 섰거든 솟지를 말든지 부용을 꽂았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바치는 듯 벽극을 괴었는 듯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 말든지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 말든지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친구한테 잘생겼거든 공부나 못하든지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거든 키나 작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둘 다 가졌다라는 말이죠. 둘 다 가졌다. 이런 사람한테 가진 애들이 다 가졌네. 쓰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봉우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너무 화려해서. 그래서 날거든 run 뛰어다니지나 말든지 봉우리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화류법이죠. 그 다음에 서 있거든. stand. 서 있거든 솟지나 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봉우리가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서 있기도 하고 하늘로 치솟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야단스럽고 화려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용은 연꽃, 연꽃을 꽂아는 듯 연꽃을 꽂아놨는 것처럼 아름답기도 하고 배곡, 옥, 옥을 묶었는 듯 옥을 묶어놓은 것처럼 아름답기도 하고 옥굿을 그 다음에 동명은 동해다. 동해를 박차고 일어나는 듯 아니면 북극성을 괴고 있는 듯.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줄은 산봉우리의 정적인 아름다움, 산봉우리들의 정적인 아름다움. 밑에 있는 내용은 산봉우리들의 동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높으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 그래서 망고대 혈망봉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두 봉우리 이름이에요. 얘는 좀 높은 봉우리야. 근데 이 망고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높구나 망고대라고 표현했고 외롭구나 혈망봉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높고 외롭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혼자 높게 솟아 있으면은 외롭잖아. 근데 요거를 조금만 해석해 보면 어떻게 의역을 할 수 있냐면은 지조, 절개, 지조 절개가 혼자 너무 높으면 외로워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냐? 충신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조 절개가 혼자 너무 높으면 주변에 아유 쟤는 근데 너무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척 혼자 다 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떠난다는 얘기야. 그런 충신의 모습을 이 망고대 혈망봉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충신이 결국 누구냐? 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망고대와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래려고 그러냐. 사르다라는 말은 말씀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사를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하늘 높이 솟은 이 높고 외로운 두 개의 봉우리, 결국 충신을 의미하는 얘네가 하늘은 당연히 임금을 표현하겠다. 임금님한테까지 치밀어 올라서 도대체 무슨 일을 말씀드리려고 저렇게까지 위로 솟아있는가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천만 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구나. 봐, 이 굽힐 줄. 음, 굽힐 줄 모른다라는 게 약간 요 느낌이지. 지조절개. 그리고 천만 겁. 이 겁이라는 게 그 무슨 커다란 바위를 1년에, 10년에 한 번 봉황이 날개로 쓸고 지나갔는데 그 바위가 날개에 쓸려서 다 없어지는 거를 일겁이라고 한다고 했나? 아, 모르겠어. 무튼 요즘 학자들은 이거를 한 42억 년 정도 되겠다. 뭐 이렇게. 근데 42억 년 곱하기 천만. 난 수학을 못해서 이게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 무튼 저렇게 지나도록 천만 겁 지나도록 이 지조와 절개는 굽힐 줄 모르는구나. 와, 너구나. 와, 그 충신이 너구나. 너 같은 이. 요거를 이어서 쓰면은 표음주의로 쓰면 같은 이가 되는 거야. 너 같은 이 또 있느냐. 너 같은 충신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의 어떤 지조, 이 강직함을 찬양하는 것이지 본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사 3에서는 진월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아름다움 플러스 망고대 혈망봉의 기계, 망고대 혈망봉의 기계 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강직하고 지조 있는 신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나는 충신이어서 외롭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